문재인은 원전을 죽이려 했고 리짜이밍은 KF21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3M, M이 세 개입니다. 3M을 없애버리려는 음모의 실체를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절대 안 돼. 이런 뒷다리 잡기입니다. KF21 전력화는 이게 세워라 내워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공격 원잠 한다는 건데 공격 원잠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당장 급한 거는 KF21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입니다. 둘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뭐 대한민국이 올해 말하자면 무역 흑자가 2천억 달러를 넘을 수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3천억 달러를 안팎을 갈 것 같은데 뭐 둘 다 하면 좋죠. 근데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면 당연히 KF21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 원잠은 미국의 공격 원잠 전력에 대한 보완이고 주 활동 무대가 이제 한반도를 좀 넘어나가요. 왜 그러냐면 서해가 우리가 주 전장이 되는데 서해에 잘 못 들어오거든요. 동중국해, 뭐 남중국해 이런 데 가야 되는 그런 거여가지고 당장 시급한 거 따지면은 오히려 KF21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원전을 죽이려 한 거에서 보면 지금 리짜이밍, 문재인을 계승할 리짜이밍의 그 속내가 보여요. 문재인은 완전히 원전을 이제 밟았죠. 그래가지고 탈원전을 공식화했고 뿐만 아니죠. 월성 1호를 닫아 걸었죠. 그거 수명 연장해서 분명히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닫아 걸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첫째 목적이 왜 죽이려고 했냐. 핵 잠재력을 말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용 후 연료에서 이제 플루토늄 아세이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공정이 쉽습니다. 상당히 쉬워요. 들어가는 거가 물, 그 다음에 등유, 그 다음에 질산 뭐 이런 거예요. 그 플루토늄 아세이를 뽑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재활용 원료로 가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핵 잠재력 없어져요. 그 다음엔 플루토늄을 못 건져요. 플루토늄 아세이라는 건 동위원소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드는 플루토늄 239의 함량을 90% 이상 올리는 것. 그것이 이제 월성과 같은 캔두 중수로에선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잘 돼요. 사용 후 연료에서 이제 플루토늄 아세이를 뽑는 거를 퓨렉스 공법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교적 쉬워요. 그럼 이제 목표는 뭐냐? 플루토늄 239를 90% 이상 만들면서 동시에 플루토늄 240을 거의 없다시피 줄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루토늄 240이 피즐이라고 부르는데 이 피즐 피식하고 미리 너무 불안정해서 미리 핵분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폭탄을 망치는 수가 있다고, 핵폭탄을. 240은 0%에 가까이 가면 좋아요. 239는 90% 이상 올리고 이 게임이거든요. 이런 게임을 하기에 중수로에서 나온 핵연료가 경수로에서 나온 핵연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문재인은 중수로 4개 중에 하나를 닫아 걸었죠. 그리고 차례로 닫아 걸으려고 했었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수로에서 나오는 SNF, 그러니까 Spent Nuclear Fuel, 그러니까 사용 후 연료. 중수로 사용 후 연료는 PU240을 이제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벽돌색. 예. 보면 이게 한 중수로 쪽에서 한 24에서 25, 27%, 그러니까 한 25% 보면 이거를 거의 0%까지 낮출 수 있으면 엄청 좋죠. 그러면 이거를 낮추려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함량을 256분의 1로 하자. 그러려면 여기 반감기를 256이면 2의 8승이니까 반감기를 8번 거치면 돼요. 반감기 8번 거치려면 이게 한 8번 되면 한 5만 년 되는 거죠. 5만 년 조금 넘을 거예요. 반감기를. 그러면 반감기 5만 년에 해당하는 것만큼 반응로에서 반응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중수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대로 이제 반응을 만약에 시켰다. 예. 그래서 반감기 8번에 해당하는 것만큼 반응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중수로에서 거는 PU240은 거의 0% 되고요. 239가 그냥 한 90, 한 3, 4% 돼요. 왜 그러냐면 242는 이게 반감기가 37만 년이 넘기 때문에 반응로에서 반응을 시켜도 얘는 변하질 않아요. 덜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232%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240이 거의 없어지니까 결국은 남는 건 뭐냐면 PU239가 93%, 94%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한 5, 6%가 PU242가 돼요. 중수로는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경수로는요, 이 표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PU240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로에서 이제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240이 없어지는 건 좋은데 2사의 비율이 막 20%, 30%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무기 그레이드로는 별로 안 좋거든요. 무기는 90% 이상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수로에서 나온 거는 240을 많이 못 없애고 그냥 좀 불안정한 상태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중수로에서 나온 게 훨씬 양질의, 훨씬 고급진 핵폭탄 원료가 나온다. 중수로 사용의 연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그러니까 중수로를 딱 찍어서 닫아 걸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원전 주기의 둘째 목적은 뭐냐? 에너지 코스트를 높여서 중국 제조업이 한국을 짓밟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독일을 보세요. 독일은 우리보다 제조업 비중이 한 7%포인트 낮습니다. 우리가 25.2%고요. 독일이 18.2%입니다. 그리고 독일 제조업 뭐 여러 가지 명성을 누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코스트 직격탄 2개 딱 맞고 뻗었잖아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가스가 차단됐고 첫 번째 직격탄. 두 번째 직격탄은 이란 전쟁으로 국제 석유가스 가격이 폭등했다고요. 독일은 전기를 가스로 만드니까 뭐 그린 에너지, 클린 에너지 이래가지고 문재인이 그렇게 가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독일은 원래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죠.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안 했어요. 독일이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요. 비교적 미래 제조업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 취약성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에너지 코스트로 2번 딱 두들겨 맞으니까 뻗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폭스바겐은 한 4, 5년 사이에 5만 명을 독일 안에 근로자 5만 명을 감축하겠다 그런 발표까지 했죠. 문재인 원전 주기기의 세 번째 목적은 뭐냐? 한국 경제를 북한 경우 러시아 PNG에 종속시키는 거죠. 한국은 11개 LNG 터미널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에요. 건설 중인 게 한 2-3개 되고요. 운영하고 있는 게 한 8, 9개 됩니다. 그 운영하면서 전국을 거미줄 같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엮어놨거든요. 왼쪽 지도가 지금 그 파란색은 민간이고요. 연두색은 정부 겁니다. 그러니까 LNG 터미널.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로 실어오면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기화를 시켜서 저장을 하거나 파이프라인에 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때 이제 언급된 게 뭐냐면은 러시아의 사할린 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으로 끌어와서 이 파이프라인에 싣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저보고 하라 그러면 그때 그림은 많이 그렸지만 저보고 하라 그러면 그냥 해안 따라서 와서 해안 따라서 뺀 걸 말발굽 형태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소비처들이 다 해안에 다 도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소비 도시들로 다 풀어나가면 된다. 저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가스를 북한과 러시아의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가스 에너지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때. 예. 그 다음에 문재인이 원전 주기기의 네 번째 목표는 뭐냐. 한국의 전기를 중국 전력망, 그걸 파워그리드라 그러죠. 거기에 편입시키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해를 가로지르는 전력 송전선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해를 가로지르는 송전선을 중국 동해안에서 한국 서해안까지 끌고 그거를 우리나라 이제 전력을 쓴다. 뭐 이런 거죠. 참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그 로망으로 그린 천국은 이거예요. 핵 잠재력은 빵으로 만들고 가스는 북한 러시아에 아웃소싱하고 전기는 중국에 아웃소싱하고 제조업은 중국의 통째로 양도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호하려고 했던 그 국민연금 이사장 감옥에 넣고 뭐 한동훈이 그걸 주도했다며. 예. 그 다음에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보호한 거죠. 그거가 박 대통령이 정유라한테 말 태워주고 베푼 어떤 말하자면 뇌물 대가성 정책이었다 그래가지고 박통의 뇌물죄가 그거랑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을 아예 회를 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첨단 제조업들을. 또 일반 제조업도 회를 치게 되죠. 이렇게 에너지 코스트가 올라가면. 뭐 그 사람은 그냥 빵카 짓고 저렇게 콘크리트 빵카 짓고 숨어서 사는 게 낫습니다. 예,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은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구독료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문재인한테는 천국의 비전이 확실했어. 그럼 리짜이명한테도 천국이 있을까?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났죠. 문재인 때는요. 그러니까 기세 등등하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전쟁 벌이다가 빵 하고 코로나 터뜨린
중국이 터뜨렸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코로나가 터진 그런 상황이었죠. 문재인 때는. 기세등등하게 어깨 싸움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놀았던데요. 그게 이제 확 기울은 게 22년도 2월 달부터 시작된 저것 때부터 기울었죠. 우크라 전쟁 때부터. 러시아랑 깐부를 먹으니까. 예. 자, 그러면은 지금은 내놓고서 대한민국을 보쌈을 해서 중국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짓을 못하죠. 리짜이밍 혹은 종중 정치 세력이. 마음은 굴뚝 같아도 내놓고 그렇게 못합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대신에 무슨 짓을 하겠어요? 뒷다리 잡게 하죠. 중국에 저항하고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에 대들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최대한 가로막고 뒷다리 잡는다. 그리고 미국에는 끊임없는 메시지 보내죠. 대한민국 국방력은요, 사고 칠래야 칠 수 없는 나라를 만들 거예요. 예, 저 잘하고 있죠. 충성. 그러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주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양면적인 데가 있어요. 강화돼 가니까 든든하다라는 점도 있고, 다른 한면 측면에서는 이게 중국과 투다닥하고 잘못 일 벌어지면 큰일 나는데, 지역 갈등의 충돌 혹은 고조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양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성이 있는 군사력을 뒷다리를 잡아서 내리면서 미국 쪽에 입장이 둘로 갈려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예를 들어서 국무부 늘공들 이런 데들은 좀 한국은 너무 그렇게 강하게 가는 게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다 대고는 러블레터를 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무슨 내용이든 빅티를 치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충성 이거예요. 우리가 자기 입장을 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미국의 이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주장이 먹히는 세력이 미국 안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는 리짜이밍 하는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중국이 실제적 주적이다라는 진실은 이게 암묵적 진실이거든요.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예 외면하고 전자권을 그냥 가지고 올 수 있다. 외세를 그냥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외세가 중국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전자권을 가지고 오려면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유연성에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가 영내 안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때 협조하겠다. 그래서 주한미군 유연성에 찬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내 안보 및 글로벌 안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반중 최전선에 서겠다는 얘기잖아. 중국을 실제적 주적이 아니라 공식적 주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냥 우리 전자권 내놓으세요. 전자권 내놓으세요. 이 얘기만 한다고. 여기 얼마나 위험한 데인데. 리짜이밍이 저는 KF-21을 증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다가도 이를 부드득 깔고 저 망할 놈의 KF-21을 부드득 깔고 일어날 거다. 이 KF-21의 비밀은 3M에 있습니다. 이걸 전번에 그냥 슬쩍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M 회사 그 3M이 아니고요. 스카치 테이프 만드는 3M이 아니고요. 멀티플라이어, 미사일, 멈트 다 M자네요. 그래서 3M입니다. 이 공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이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멀티플라이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성능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의 전력도 보완하여 상승시키는 요소를 가리키는 군사용어입니다. 그러니까 KF-21이 투입이 되면 KF-21 자체 성능에 의해서 공군 전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F-16, KF-16, 그 다음에 F-15K, 그 다음에 F-35A 이것의 활동 역량, 이것의 전력도 더 강화돼요. 그래서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은 미사일입니다. 스탠드오프 공대지 공대함 레이더 킬러 공공대입니다. 스탠드오프라는 건요, 적의 공격권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거리 사정거리를 뜻하죠. 그 다음에 멈트, 이건 유무인 협동작전에 의한 드론 전력의 전반적 발전. 고급 CCA는 이제 무인 협동 전투기를 가리키는 군사용어입니다. 고급 CCA는 드론 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에요. 자, 그래서 KF-21을 중심으로 해서 공군 전력이 엄청 강화되고, 그 다음에 공공대 미사일, 미국이 잘 안 팔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공공대 미사일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드론 역량이 확 늘어나면 이거 뭐가 돼요? 중국은 서해에서 숨도 못 쉬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서해에서만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 심지어는 인도까지 걱정해야 되잖아. 중국은 펑퍼짐하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딱 서해만 노려보고 있잖아. 서해 남해랑.
그래서 제가 만약에 둘 다 하면 좋지만 만약에 공격 원잠과 KF-21 사이에 선택해야 된다. 그럼 KF-21이다. 당연히. 그게 더 급하다. 그 얘기예요. 3M은 중국을 정조준하죠. 중국에 맞서고 대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핵심 특징이 이 3M입니다. KF-21은 3M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F-21을 리짜이밍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짓밟으려고 그러고 뒷다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멀티플라이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공군 전력 멀티플라이어 KF-21이 한국 공군의 3대장이 KF-16, 이게 F-16 바이퍼급입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지금 업그레이드 들어갔죠. 그 다음에 F-15K, 이것도 업그레이드 되면 F-15 중에 최상급인 F-15EX급 됩니다. 그 다음에 F-35A, 이 셋이 이제 한국 공군의 3대장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KF-11이 딱 합류를 하게 되면 KF-11 자체의 전력뿐만이 아니라 기존 3대장의 전력이 아쉬운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전력이라는 건 일정한 시간 공간이잖아요. 그때 거기 있냐라는 문제가 붙는다고요. 전체 몇 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폴레옹 전쟁의 핵심 아니에요. 기동과 집중. 그러니까 적의 의표를 찔러서 적의 급소를 칠 수 있는 곳에 그 화력과 병력을 집중시키는 것. 그게 나폴레옹 군의 핵심이죠. 나폴레옹 그 군사 사상의 핵심이죠. 기동과 집중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유리해. 그런데 지금 저기에 F-16 20대 들어갔는데 한 5대 더 보내야겠는데 F-16 5대 보낼 거가 여기저기 있어서 좀 부족해. 야, KF-21 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얘가 이제 팔방미인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3대장 플러스 KF-11, 즉 3 플러스 1 전력은 그냥 4가 아니에요. 6, 7, 8이 나와요. 멀티플라이어 효과가 있다고요. 3 플러스 1이 4가 아니에요. 6, 7, 8, 9가 나와요. 이거 보면 KF-11은 그 비행기의 성격이 이 멀티롤 유전자하고 F-35는 스텔스 멀티롤이에요. 그 다음에 요격기 유전자하고 F-15는 이쪽으로 보면 요격기고요. 저쪽으로 보면 미사일 트럭이에요. 그 둘을 다 가지고 있어요. KF-21이. 그래서 F-16과 같은 전투기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F-16이 지금 딴 데 바빠갖고 여기 이 전장에 지금 당장 투입하기 어려워. 이 현장에. 그럴 때 KF-21이 뛸 수 있고요. 또 F-15가 좀 떠야 되는데 F-15가 지금 다른 데 바빠갖고 여기에 3대밖에 못 떴어. 근데 거기 한 F-15 비슷한 것들이 좀 몰렸으면 좋겠어. 그때 KF-11 들어가면 돼요. 또 F-35가 가는데 걔랑 손발 맞춰서 뭐 전자전도 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애가 필요해. KF-11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가 멀티플라이어라고요. 그래서 3 플러스 1이 4가 아니라 3 플러스 1이 6, 7, 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짜이밍이 이를 부두득 깔고 KF-11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군 전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면 중국은 정말 똥 밟는 거거든. 똥 밟죠. 서울 베이징에 불과 1000km인데 작전 반경이 1000km잖아요. 이거 안 차고 보조연료 탱크 안 차고 보조연료 탱크 차면 엄청 가죠. 네. 엔진만 과열시키지 않고 견딜 수만 있으면 엔진 가는 만큼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M입니다. 두 번째 M은 뭐냐? 예, 장거리 K 미사일이죠. 미사일입니다. 스탠드오프 K 미사일 이거를 개발을 견인하는 기관차예요. 저는 이걸 장거리 공공레라고 불러요. 공대지 공대함 레이더 킬러. 뭐 쉽게 얘기하면 공공레, M1레, 공공레 비슷하죠. 미국은 장거리 공공레 무기를 한국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잘 안 팔 거예요, 이거. 제즘도 잘 안 파는데 제즘 ER 그러면 안 팔죠, 공대지. 제즘 ER 한 900km 가지 않나? 800-900km 가요. 공대함, L레즘 이것도 ER 되면 이것도 한 800-900km 이상 가요. 이거 안 팔죠. 그다음에 레이더 킬러, 함 구형은 파는데 이게 신형 AGM-88G 이런 거 잘 안 판다고 한국에. 그다음에 만능 AIM-174 이게 SM-6를 비행기가 싣고 날아 올라가게 만들어서 뭐 공대 공으로도 쓰고 공대 함으로도 쓰고 공대 지로도 쓰고 이래요. 워낙 비싼 미사일이니까 걔를 공중에서 쓰면 얼마나 참 만능이 되겠어요. 이런 거 안 팔죠, 우리한테. 지금 만능 AIM-174는 또 무기 통합이 FA-18에만 돼 있어요, 미국도. F-16에 이거 돼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F-15도 돼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우리 또 FA-18은 없잖아.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중국에 대한 긴장 수위 관리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굉장히 자극하는 거다. 미국이 이런 무기를 한국에 팔면. 그래서 미국이 몸조심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게임을 합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이 이걸 자체 개발해서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 은근히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미사일 지침 없애가지고 우리 탄도미사일 잔뜩 무시무시한 거 만든 거랑 똑같은 패턴이죠. 그럼 우리가 너희한테 파는 거는 뭐 안 하지만 너희가 너희 힘으로 개발해갖고 너희 무장한다는데 뭐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그래놓고 이제 중국한테 오히려 카드로 쓰는 거지. 야, 저 한국 애들 말릴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어. 너희 쟤들 좀 조심해. 그리고 미국은 카드가 늘어나니까 자기가 무기는 안 팔지만 한국이 이걸 개발해서 갖추는 거는 뭐 why not? 이런 입장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 왔어요. 이 미국이 얼마나 몸조심하는가는요. 이거 부자 몸조심인데 주한미군을 보면 알아요. 우리는 F-35 안 갖다 놨잖아. 일본은 F-35B 있고 F-35A가 그 미사와인가 저기 위에 있는 홋카이도 아래 그 혼슈 저 위에 있는 미사와 기준은 F-35A가 들어가죠. 근데 주한미군은 안 갖다 놓지. 둘 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이마스 최근에야 한 2달 전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옛날 구덕더리 뭐 M270이라 그러나 구덕더리였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구덕더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 프리즘을 못 쏴. 물론 구덕더리 중에서도 신형은 쏘긴 하는데 아마 구덕더리도 구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하이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프리즘을 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다고요. 주한미군에서 그 당시에. 한 2-3달 전에. 여기에 당연히 지상발사 토마호크 안 갖다 놓죠. 1000km, 거의 2000km 가는 거 안 갖다 놓죠, 여기. 중국 뺨치는 거니까. 여기에 당연히 뭐 해병에 와 있지도 않지만 해병에서 쓰는 거, 이제 지금 이란 전쟁에 막 집어넣은 거, 네메시스 이런 거, 그러니까 지대함 안 갖다 놓죠. 여기에 당연히 다크 이글, 그러니까 한 2000 몇백 킬로 가는 거의 3000km 가까이 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안 갖다 놓죠. 그러니까 주한 미군 자체도 그러니까 한국에만 이런 무기 안 판다고 우리가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걔들의 글로벌 군사 지정학 전략상에서 한반도는 폭약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 긴장 수위를 자기들 나름대로 조정한다고. 그럼 이제 그거는 미국 게임이고 한국은 무슨 게임 할 거냐고. 알아서 겨? 지금 리짜이밍은 저 알아서 길 테니까 저 착하죠? 이러고 시그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그널 보고 착하네 잘하네 하고 박수 칠 사람들은 글쎄 국무부에 썩어 빠진 늘공들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자, 공대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대공이 장사는 되죠. 비행기 팔면서 바로 나가니까. 근데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대공은 안 급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유럽산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장거리 공공대, 즉 장거리 공대지, 장거리 공대함, 장거리 레이더 킬러 이건 국제시장에서 살 수 있냐, 미국에서 살 수 있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짜이밍이 공대공 빨리 개발하라고 보채면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이게 장거리 공공대 중에서 이렇게 공대함에서는 최고거든. 초음속 공대함은 야 개발하지 마 하고 주저앉히잖아. 초음속 공대함은요 곧바로 이게 앞에 시커 바꾸고 뭐 좀 바꾸면은 레이더 킬러가 돼요. 그러니까 철룡은 이미 올 때까지 와서 못 말리는 거고 공공대 중에 공대함 죽인 거고요. 레이더 킬러 죽인 거예요. 리짜이밍이. 좀 악랄하죠? 예, 악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F-21이 이제 M3 중에 이제 세 번째 M은 뭐냐? 예, 멈트죠. 그러니까 지금은 협동작전. 이 KF-21은 이제 협동 전투 드론. 미국 같으면 이제 무시무시하게 나왔죠. 엑스베트. 미끼 드론. MALD, 말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가오리, RQ-180. 그 다음에 무아브, 미국 같으면 MQ-9. 이게 요새 무장형까지 나왔죠. 얘가 L-레즘을 들고 올라가요. 800km, 900km 가는 대함 미사일을. 그러니까 얘가 들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살벌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중도로안의 꽃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무아브는 개발 성공했잖아. 정찰형은. 리짜이밍이 얼마나 정찰형을 많이 만들지, 또 리짜이밍이 자기 집권 기간 동안에 무장형으로의 변주를 얼마나 밀어붙일지 저는 둘 다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그리고 협동 전투 드론, 미끼 드론, 가오리 이건 다 KF-21과 같이 가기로 한 드론들이잖아. 그러니까 KF-21이 뜨면 이런 드론들을 띄워요. 그럼 우리가 네 종류의 공중 드론의 꽃이라고 말하는 네 종류를 다 말하자면 다 완전 정복을 하는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 드론을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어 이젠. 드론 역량이 엄청 발전한다고요. 그거를 뒷다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KF-21은 그 비행기 자체도 아주 그렇지만 이거 KF-21을 볼 때 멀티플라이어 효과, 그 다음에 미사일에 관한 효과, 드론에 관한 효과, 이걸 셋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러면 리짜이밍이 왜 이를 부득부득 깔고 KF-21을 미워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대통령께서 넘어가시다가 잇몸과 이빨 상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계의 진실. 이건 뭐 국내에서는 거의 백모만 떠들고 있죠. 첫째, 북의 핵 미사일은 중국을 위한 중국에 의한 별동 전략 자산입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베이징의 전략적 완충지대, 스트래티직 버퍼를 제공하고 북한이 자유화됐어. 그래서 한국군이 들어갔어. 신의주까지 갔어. 그러면 북중 국경이 1,몇백 킬로 되지 않나?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신의주에서 베이징은 600킬로예요. 천무가 지금 500킬로 가잖아. 조금 개량하면 600킬로 가죠. 그 다음에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훌루다오, 신의주에서 300킬로야. 그러니까 훌루다오에서 만들고 있는 잠수함은 그냥 다 조진다는 소리야. 여차하면. 그러니까 북한이란 전략적 완충지대가 중국한테는 절실한 거죠. 이게 모택동이 6.25에 개입하면서 한 말이 이거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다. 북한이 없어지면 베이징이 망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핵 미사일로 무장한 사설 군사 용역 서비스예요. 중국에 봉사하는. 핵 미사일 제가 거듭 말씀드릴게요. 중국과 지근거리에 붙어 있고 무역의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먹고 사니즘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취득하는 거를 내버려도 중국 공산당이 다 바보예요? 인민해방군이 다 머리에 뽕 맞았어요? 중국의 봉사는 별동부대예요. 이게 북핵 미사일에 관한 진실이에요. 이 진실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진실이에요.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 북한이 뭐 천안함 도발이나 이런 작은 도발을 하는 거는 지 맘대로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연락해 가면서 할 거예요. 근데 본격 도발은 100% 중국 사주입니다. 그럼 중국이 사주했다는 얘기는 한중 간이 본격 도발하면 한중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얘기잖아. 그게 두 번째 진실이에요. 세 번째 진실은 뭐냐? 북한이 도발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중국이 대형 사고를 친다. 이거 대만 침공한다든지 남중국해를 휘젓는다든지 이 중국이 대형 사고를 치면 반드시 북한을 내세워서 동시 패션 도발을 해요. 왜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발을 묶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실제적 주적이라니까 지금. 이 세계의 진실이 다 그걸 가리켜요. 중국이 실제적 주적이다. 그런데 KF-21에 튀어나오고 KF-21이 멀티플라이어 효과를 갖고 있고 미사일 그것도 장거리 공공대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고 드론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 KF-21 안 돼요. 저건 역적질이야. 하면 안 돼. 큰일 나. 세세 성님들, 세세 주인님이 싫어해.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말하지 않았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죠. 중국이 실제적 주적이다라고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심전심 암묵적으로 공유되어 왔다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6.25 경험이 있으니까 6.25 때 중국이 주적이었으니까 300만 명이 개입했는데 리짜이밍은 이 암묵적 공유를 정면 부인하고 뻔뻔하게 우리 힘만으로 외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죠. 중국이라는 단어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외세라 그래. 참나. 자, 이렇게 좀 갑갑하죠? 네, 갑갑한데 이렇게 막혔을 땐 또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또 꾸역꾸역 나갑니다. 꾸역꾸역 나가면서 이 한국의 에너지가 또 계속 뻗어나가서 이 판 자체를 또 다른 차원으로 밀고 갈 겁니다. 같이 용기를 내서 계속 저항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 지적하고 저항하고 이러면서 같이 해가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